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돈 침대 파동이 커지고 있지만 제조업체와 자치단체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타계한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고흥 지역과 특별한 인연을 쌓아왔던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지만 남북을 둘러싼 대형 이슈가 선거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차례로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도교육감 후보들도 대부분 등록을 서둘렀고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 역시 일찌감치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구를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등록 절차를 끝낸 후보들은 일주일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에는 후보별 이력과 공약을 담은 공보물이 발송되고 후보들은 유세 차량을 동원해서 표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까지 열띤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해 줄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역대 6번의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투표율이 70%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올해는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의 주의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시도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후보별 정책과 공약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도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남지사는 5파전, 전남교육감은 3파전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전라도 천년 내 삶이 바뀌는 전남의 번영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는 차별화된 지방 분권 정책으로 전남의 미래 발전과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전남 발전을 위해 보다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영태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살맛 나는 농민과 살아나는 농업을 강조하며 농민부지사와 도지사 직속 농정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살맛 나는 농민, 살아나는 농업, 농민이 행복한 전남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수익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업소득 하락,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 정책으로 민중당 이성수 후보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전남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지 않고 한국 정치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제대로 날기 위해서도 민주당을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진짜 야당이 절실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까지는 하루가 남았지만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전남지사 후보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자 구도 속에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 속에서 야권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남은 기간 어떤 변화와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전남 교육감 선거는 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석규 후보와 나주시 교육장 등을 역임한 오인성 후보, 정교조 출신의 장서궁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발암물질이 들어간 침대, 이른바 라돈 침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대를 수거해 간다던 대진 침대는 감감무소식이고 지자체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7년간 대진 침대를 쓴 59살 이모 씨는 내 가족이 모두 폐암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침대에서 생활해온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씨는 3년 전 원인 모를 폐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 아내 역시 폐결절에 걸려 지금껏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대진 침대에 침대를 회수해가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침대를 비닐에 싸서 베란다에 치워뒀습니다. 안방에 세월이지 않냐. 그 나쁜 방사능을 지금 우리 주위에 생활주위에 있는 이걸 방치했다는 자체가 모르고 방치했으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알면서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2달 된 아기와 함께 라돈 침대를 써온 추교준 씨도 침대를 버리지도 치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진 침대에 수거 신청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이고 정부나 지자체도 수거 계획을 내놓지 않아 분통이 터집니다. 추 씨가 할 수 있는 건 침대를 비닐로 싸 방 한 구석에 밀어두는 것뿐입니다. 이걸 밖에 뒀다가는 또 이런저런 이웃 간의 또 분쟁이나 괜히 안 좋은 소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에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조사와 자치단체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 소비자들은 일반 폐기물 업체에 라돈 침대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침대를 수거해서 분해하면 라돈에 노출될 수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종류별로 많다 보니까요. 행정부에서도 지금 파악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모르니까. 라돈 침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침대 업체와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에 소비자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특집 다큐 두 개의 일기를 미리 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윤상원 열사에게 깊은 영향을 줬던 전태일 열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죽음으로써 한국 사회를 깨운 전태일 열사의 일기나 편지 등을 살펴보면 가혹했던 노동 현실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빨리 출세하고 싶었던 전태일. 허리가 결리고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사나이 큰 포부를 가지고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지만 정이 못 견디겠다. 이른 나이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화시장의 재단사가 됐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 노동 여건. 결국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긴 한 거겠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런 거 좀 얼치게 해달라. 일요일을 쉬게 해달라.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헌신은 한국 사회를 깨웠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스스로 촛불이 돼서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이 사회에 던진 그 어마어마한 충격은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면서 19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고 있고 많은 이들을 울린 전태일 평전. 전태일은 여기에서 대구의 야간 학교인 청옥고등 국민학교 시절 친구인 원섭을 그리워하며 유서 형식의 편지를 썼습니다. 부잣집 자녀들 같으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는 이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네. 하지만 이 편지는 친구인 원섭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그렇게 4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오래전 이민을 가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 정원섭 씨를 찾아냈습니다. 원섭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얼마나 중대하고 이상한 현상이고 평범한 사실이냐. 너는 내가 아는 친구, 나는 네가 아는 태일이 도와주지 못한 걸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가 감히 친구라고 참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벗. 전태일의 붙이지 못한 편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일부 재벌의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요즘 최근 타계한 LG 구본노 회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흥과의 특별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고인의 평소 성품과 기업가 정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그룹 구본노 회장이 지난 20일 향년 73세로 타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뜻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데는 눈부신 경영 성과보다는 그의 기업가 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고흥 지역과의 특별한 인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추진되고 있는 소록도 할매천사 마리안 마가렛 간호사를 2년 전부터 남몰래 도왔던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들의 어려운 생활을 언론 보도로 접한 구 회장은 여러 차례 이들을 설득한 끝에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왔고 이마저도 이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했습니다. 계속 고사를 하시고 하셔서 알려진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너무 누가되는 부분이라서 고인의 유지이시니까 좀 저희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흥 연홍도에 사는 79살 김흥호 씨. 지난 40년간 구 회장이 즐겼던 바다 낚시에 늘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 회장님도 부장 때라 그리고 인연이 돼가지고 늘 나한테 이제 연락을 해. 그래가지고 오신 것이 한 40년 시방 가까이 됐지. 한국 경제를 움직였던 구 회장도 연홍도 앞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온 순간에는 평범한 동네 친구 같았다며 6년 전 40년 지기와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와, 저 처음 전화주고 정말로 속더라고. 참 그런 분 없지. 여기도 사진 모시고 사는 장 무섭고 그날에 울었어. 울고.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우려 했던 가진 자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40년 지기 섬마을 친구가 전하는 고인의 소탈한 성품은 이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전 씨의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 있다고 볼 수 있고 40여 명의 증인과 헬기 사격 증거 현장인 전일 빌딩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지방법원에 재판부 이송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출석이나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과 관계없이 첫 재판은 광주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체와 변호사들이 한빛원전 3, 4호기에 대해 국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YMCA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3, 4호기의 핵심 설비 안에서 금속 물질이 나왔는데도 원전은 15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성토했습니다. 단체들은 한빛원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국민 감사가 필요하다며 청구인들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조사와 미수습자 수색 등의 남은 일정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선조위는 오늘 오전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내부에서 앵커 시스템과 타기실 등 침몰 원인과 관련한 조사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객실 협착 부분 등 미수습자 수색 범위 등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목포신항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은 세월호 직립 이후 유류품 등을 방치해온 선조위가 보여주기식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항의해 공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장위국 후보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 최영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8년 동안 교육감을 지낸 장위국 후보가 그동안 쌓은 적폐를 쇄신하지 않고는 광주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최 후보에게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태 후보는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시민경선에 불참했던 이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단일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